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과연 뭘까요? 취업 준비생들은 외국어 능력을, 그리고 기업은 직업 윤리를 1순위로 꼽았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취준생과 기업 간의 이 생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은 탈스펙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서류에서 외국어 점수를 적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스펙은 기본이다라는 편견을 없애려면 외국어든 인성이든 채용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알맞은 곳에 또 알맞은 인재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금요일 잔매거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코너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첫눈이 왔는데요. 사실 첫눈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들에게 어떤 사망 선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더 쓸 데도 없고 겨울을 계속 그 상태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겨울은 더 추울 겁니다. 좀 마음 더 단단히 잡으시고 열심히 사세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멘토 SH 미래인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엔 다른 나라에 있었거든요. 네. 이번 주에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네, 가기 전엔 가을이었는데 일주일 갔다 오니까 겨울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온도 적응이 안 되고요. 시차도 적응이 안 돼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차이도 큰 차이거든요, 시차가.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분,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좀 많은 분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핫초코와 함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취업 준비 때문에 늘 정신없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겨울에 더 추워지고 지금 피가 진짜 한 방울까지 다 말라버릴 것 같은 최윤선입니다. 네, 좋은 소식 없어요, 요즘에? 없어요. 예. 다음 주쯤 되면 좋은 소식 좀 생기나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피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최윤선 양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복학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소개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중대방송국 강민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학생 소개를 좀 꺼려하긴 하는데 첫눈이 왔을 때 저거를 이제 아무리 쌓여도 저걸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복학생인 것 같습니다. 강민우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6분과 함께 취업 토크 잡담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1부는 설문조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강주리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살다가 제일 서러울 때는요.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때라는데요. 취업 시험 과정에서도 각종 차별에 눈물 흘리는 취준생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종류의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 시장에서 벌어진 신종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차별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가 이제 오늘의 일부 주제입니다. 자, 취업 차별, 저는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차별 뭐가 있어요, 윤선 양? 제가 생각하는 취업 차별은 일단 학벌도 진짜 취업 차별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 취업 준비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력이나 어떤 성별에 따른 네. 차별이 있다. 네. 예,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군요. 민호 군도 공감하나요? 사실 저는 지금 당장 공채를 집어넣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네. 좀 주변에 이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래도 좀 뽑아놓은 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상위대 학교에 많이 좀 분포되는 경우도 있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좀 이렇게 약간 남성 적인 그런 기업이다, 또 여성적인 기업이다 해가지고 그 성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학력이나 성별 차별이다라는 이제 두 분의 이야기셨는데 우리 철수 씨가 오랜 세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런 차별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몸소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차별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대표적인 거는 말씀하신 게 있겠고 저는 요즘 들어 생각드는 게 그 부모의 어떤 학력이나 직업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요즘 나름 좋은 벤처기업이라고 소문난 어떤 모 기업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부모의 어떤 학력이나 출신 학교, 그다음에 뭐 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아니 이런 거를 대체 왜 물어보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다 박사로 썼거든요.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차별을 하면은 그 회사가 문제인 거니까 네. 사실이 아니지만 뭐 저희 부모님, 저희 형 모두 박사 졸업이라고 하고 뭐 기업 같은 것도 다 거짓말했습니다. 뽑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거짓 정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걸로 차별을 줄 회사라면은 네. 그 회사가 더 잘못을 한 거니까 저는 뭐 어떠한 이해는 이로 어떠한 소심하게 맞서는 나의 복수과도 같은 거네요. 소심한가요? 아니 소심하진 않지만 대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모님들의 뭐 학력이나 어떤 집안 사정을 여쭤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진짜 이런 것들 왜 질문하는 거예요, 이시안 대표님, 진짜? 뭐 사실 이런 이 벤처 기업이 이랬다는 것 자체는 약간 충격인데요. 왜냐면 벤처야말로 그 친구들 그 평균 연령 자체가 뭐 29 막 이런 사람들이라 아마 이거는 그 어떤 관습적인 어떤 채용의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부모님의 어떤 것을 하느냐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좀 흔한 경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그렇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네. 홍계찬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이야기 나온 것들. 부모님 관련된 재력이라든가 지위 같은 거 물어보는 부분들은 이제 실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 뭐 청담동 살고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나왔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뭐 치과 의사다 뭐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에 별로 도움이 오히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너무 많아 보이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간혹가다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좀 다운그레이드 시킬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별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업은 어차피 차별화돼야지 취업이 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야지 취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 사회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나의 노력과는 무관한 여러분들의 스펙, 그러니까 뭐 성별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차별은 점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에만 좀 주안점을 주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1순위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이런 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뭐 역으로 이런 차별을 해본 적이 있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은 드시기가 좀 너무 난감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들어보죠. 앞서 얘기한 각종 차별을 당해보거나 혹은 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이쪽 세 분은 예스고요. 이쪽은 두 분은 예스고 윤선양이 중간이에요. 세모. 윤선양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제가 사실 예스라고 두려고 하다가 세모로 바꾼 게요. 네네.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직 없는데 주위에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세모를 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언론고시를 준비했을 때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친한 언니가 29살이었는데 이제 이 나이 먹고 어떻게 다시 취업하냐 이렇게 29인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6 정도 된 언니도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취업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뭐 어디 기업의 면접 이런 거 갔을 때도 나이 지금 이렇게 먹을 동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학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공공연하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게 이렇게 뒤쪽으로 소문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뭐 애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번에 뭐 어느 기업은 뭐 어디만 뽑았다더라 아니면 예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다더라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뭐 본인이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일을 보면은 거의 뭐 예스 수준의 이제 답변인 거고 지금 다 예스를 드신 거예요. 민우 군도 이런 당해본 적 있어요, 차별을? 뭐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전 철저히 의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도 사실 주변 사례에 조금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전 사실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보안업체 쪽을 좀 선호하는 친구였어요.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2명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해병대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몸이라든지 그런 게 다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유리할 거라 생각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 좀 흔히 말하는 되게 편하다는 곳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나왔대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자기한테 좀 오는 듯 했는데 군복무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그쪽에 가게 됐냐 이런 데 지원하게 되면은 좀 보통 힘든 데서 많이 하고 오지 않냐 그 사람들 물어봤는데 아 자기가 그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결국에는 최종에서 이제 한 명 뽑았는데 그 친구가 떨어지고 이제 그 친구가 붙었다는 다른 분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자기가 물론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친구가 느꼈을 땐 좀 그게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경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아직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그건 모르는 거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예스를 들어주신 거고. 주리 씨도 예스예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저는 의외로 단순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좀 뒤돌면 까먹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예스일 것 같고요. 제 느낌상 지금 드는 생각은 왠지 키로 아마 당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네,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은연 중에 그러니까 직업이 제가 회사원으로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좀 방송 쪽이다 보니까 은연 중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과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고 나면은 내가 어떤 불합리한 처우나 어떤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자, 우리 이시안 대표님도 예스. 네. 누구를 그렇게 차별하셨어요? 저는 차별해 본 적이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당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저도 있군요. 당했던 적은? 뭐 근데 저는 당한 거는 외모죠. 외모로 당했다? 네, 너무 뛰어나서. 진심으로 비웃으시는 팀인데요, 이건? 저희 방송 또 개그로 만들어주시면. 근데 사실은 그 외모, 진짜 외모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어딜 가자, 뭘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거의 제가 전문가로 들어가는데 외모가 전문가 외모가 아닌 거예요. 어려 보이는 거죠. 근데 나이를 보면 충분히 전문가거든요. 일단 한번 좀 웃어도 되죠, 저희. 결국엔 자기 자랑이신 건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동안이어서 되게 뭐 인생 사는데 어렵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이런 거에서 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고 엄청 잘 말씀하시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실제로 그래서 수염 기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전문가를 원해가지고 되게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딱 얘기를 하는데 막상 딱 보면 너무 어려 보여서 안 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실제로 그 얘기하는 거나 그 말하는 멘트나 실력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 안 보고 외모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거 차별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본인이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차별인 거죠. 그러나 곧 그 차별 없어지실 겁니다. 내년이 되고 또 내후년이 되면은. 네, 악감 감사합니다. 우리 철수 씨는 어떤 차별을 당해봤어요? 네, 이거는 뭐 저만의 차별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기계적으로 이제 공채 준비할 때 보면은 그 인턴이나 아니면 그 어떤 대외 활동을 할 때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이 쓸 수 없는 그런 인턴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졸업생들은 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그 기업에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졸업자와 혹은 그런 어떤 그 기졸업자와 아니면 그 재학생들의 차별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회사는 가지 말고 좀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좀 느낀 점이 많이 있군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 회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 회사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갈 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떨군 거죠. 홍 기자쌤은 뭐 차별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당해보신 건가요? 제가 차별을 좀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부사수 이제 신입사원을 받는데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제 부사수가 이제 여성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성차별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친구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단체 협업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직원들이 갖고 있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번 부사수를 받을 때도 저는 여성 후배는 안 받겠다 이렇게 제가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중에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좀 젊은 편이고 굉장히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거든요. 임원분들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 차별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여성 구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도 높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내 노력의 산물이니까 차근차근 최종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 임원분들 입장에서 야, 우린 여자 안 뽑아.
라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성 문과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뽑지도 않지만 그런 좀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건 단기간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마인드를 더 굳건히 갖고 더 열심히 좀 도전을 하고 나는 좀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여성 구직자들한테는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표정입니다. 지금 유선 양. 뭐 어떤 각오가 달라졌어요? 여성 구직자의 문과생 딱 저 얘기여가지고 예. 지금 완전 아이고 그렇죠. 그래요. 듣고 있었어요. 어떤 이런 차별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시간에 사실은 더 준비를 해야 될 게 많다라는 우리 홍기찬 맞아요. 선생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홍기찬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외모나 성별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우리 많이 접하거든요. 예,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료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2005년부터 2012년 대졸자 총 4만여 명의 취업 경험을 좀 조사를 한 결과요. 네. 남녀 성별과 전공 계열, 대학 소재지, 학교 유형 등에서 취업률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별이나 학벌에서는요. 취업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는 통계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거죠. 우리 예. 그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 그 청년 취업 그 실업률이 7%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인 네. 발표 자료라면 학생의 체감은 한 22% 이렇게 조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실제 발표와 그다음 체감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게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취업 차별이 있냐 없냐를 살펴볼 때는 기업한테 취업 차별 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구직자가 느끼는 것과 그게 다른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차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왠지 차별처럼 느끼는 그것 때문에 체감이 더 강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조사 결과가 4만 명이니까요.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성별이나 학벌에 대해서 취업 차별이 사라졌다. 뭐 공감하지는 않죠. 아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전이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 줄곤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희망적인 생각이고 아무래도 좀 여성 구직자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아졌으니까 좀 사회 자체가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좀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서 그게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류나 이제 그런 거에서는 살이 떨어지고 나면 분명히 스펙이나 그런 게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도처에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면접에서는 거기서 받는 질문 하나하나가 다 뇌리에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가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게 하필 또 이런 관련 질문이었다. 이러면은 그게 난 이것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체감이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면접 상황에서 좀 그게 좀 배려가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래요. 어떤 좀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우리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사 결과 상으로 따지면 뭐 성별이나 학벌에 대한 취업 차별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차별 중에서 더 심해진 것도 있다고요. 물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모라고 차별이 더 심해졌는데요. 네. 한국개발연구원이요. 조사한 결과 보시면요. 다른 조건이 같을 때요. 키가 10cm가 클수록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짜증나. 그리고 싫어. 나이가 또 예. 5살 어린 구직자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 좀 외적인 나이와 키에서 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씁쓸하죠? 그래요. 진짜 씁쓸하네요. 이거 키 얘기할 때 다들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거 외모나 나이 차별은 진짜 이거 좀 비인격적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철수 씨? 어때요? 네, 특히 나이 차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직자분들 말 들어봐도 왜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뭐 나보다 나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있던 데가 예전에 은행이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은 또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모가 조금 너무 이제 또 체중이 조금 과하다거나 아니면 좀 뭐 외모적으로 좀 너무 그런 분들은 좀 기피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회사라는 것도 너무 기계들이 일하는 데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 이런 편견이나 차별이 조금씩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철수 씨 이 경험은 약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포마드 기능과 이런 걸 보면 왠지 외모적으로 차별을 부르는 외모 이런 거에서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조금 오히려 그 임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거 내가 옛날에 발랐던 건데 하면서 오히려 약간 실무자 면접을 통과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임원 면접에서는 들어갔다 하면 조금 좋은 결과 있지 않나요? 복고풍을 공략하시는 거군요. 아주 뭐 재밌는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승무원들도 예전에는 키 제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떤 비인격적인 게 아니냐라는 어떤 뭐 항의에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철폐가 됐는데 이제는 팔 길이를 잰대요. 왜냐면 그 짐들을 위에다 올려야 되니까. 뭐 그래서 뭐 결국엔 뭐 그게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외모나 나이 차별이 앞서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홍 기자 선생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고객응대를 해야 되는 직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우리가 시쳇말로 뭐 그렇게 막 비대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리고 승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벌려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외모가 경쟁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뭐 배제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당연히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좀 외모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진 관련돼서 지금 넣는 기업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추세고 좀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그 추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그런 노력. 아까 차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 예전 학생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원급이 아니라 정말 최상위 임원급의 자녀가 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부모님 면에 먹칠할 수 없으니 면접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메이저급 기업들은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여자여서 취업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만 너무 매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크지 않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많이들 좀 새겨 들으셔야 될 이야기이고 그 동안의 외모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셨다는 우리 이시안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그 차별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또 이쯤에서 항상 여러분이 까먹으시는데 전주대학교 또 개건 교수잖아요. 네, 한 8년째 보고 있는데 8년 전에 우리 전주대들 취업하는 거랑 지금 취업하는 건 달라요. 8년 전에 애들은 대기업은 꿈도 안 꿨어요. 우리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했는데 지금은 그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체감 자체가 우리도 갈 수 있구나라는 게 된 거니까 지방대라고 하는 차별 같은 경우는 점점 없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취준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런 게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또 홍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 임원분들은 그런 사회를 겪었으니까 좀 완화돼가는 추세다. 그래서 점점 어쨌든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확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난 것이다.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막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근데 더 새로운 차별, 뭐 신종차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새로운 차별점들이 생기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뭐 새로운 차별, 신종차별이야 뭐 무한한 대로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흔히 말하는 뭐 유학파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내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일 것 같은데요.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기 유학생 출신으로 조사를 좀 한 결과가 있는데요. 50%가 취업에서 역차별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개인주의와 개성이 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외국어 빼고는 잘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이게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만큼 이런 조사 결과가 다양합니다.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또 역차별을 받는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뭐 이유에 어찌됐건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차별은 존재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죠.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시장에서 차별은 존재해야 한다. 들어주시죠. 예스가 두 표네요. 윤선양과 이시안 대표님이 예스예요. 윤선양은 어떤 면에서 예스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차별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기업들도 사람 뽑을 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다만 이런 뭐 성별이나 학벌 이렇게
그 취준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국가 주도하라든지 이렇게 어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그렇죠. 차등을 둬야 된다. 막 그냥 뭐 여성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나쁜 차별은 없어져야 되지만 네, 좋은 네. 차별은 있어야 된다. 이찬 대표님은요? 예스 드셨죠? 예, 마찬가지인데요. 나쁜 차별과 좋은 차별을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뭐 들어왔던 4년 전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이것도 스펙으로 뽑으면 영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적인 차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능력을 뽑는 기준을 윤 선장 말대로 정확하게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런 건 전 좋은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또 구직자를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도 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예스였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예, 철수 씨는 노. 네네. 좀 굉장히 어떤 한이 서린 노죠. 저는 뭐 긍정적인 차별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뭐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근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불합리한 차별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세상이라는 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고 죽을 때까지 공평한 세상은 있지 않은데, 적어도 이 취업 시장에서만큼은 진짜 다들 계급장 떼고 이 스포츠처럼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멋진 말이네요. 네. 예. 준비한 말인가요, 오늘 멘트?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구나. 멋진 말입니다. 계급장 떼고 한번 제대로 네네. 붙어봤으면 좋겠다. 예. 홍기찬 쌤께서도 차별 존재하면 안 된다. 노. 그러니까 뻔뻔한 기업들이 있죠. 결국 이 사람의 역량을 깊이 있게 확인하겠다는 노력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기도 싫으니까 지금도 사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 뭐 몇 점 가중치 뭐 토익에 몇 점 해가지고 필터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뻔뻔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수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에서는 현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메인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차별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학교를 차별을 해서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확인해 보니까 명문대가 많은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학업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왔고 다른 역량들도 높은 부분들인데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역량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확인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는 좀 지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민호 군도 짧게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노라고 드셨는지?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판매 관리직을 뽑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장애인 고용 할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합당하지 않으니까 거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뽑지 않아도 되는 게 있대요. 근데 그래서 판매 관리직을 뽑는데 박사학위 이상을 걸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안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굉장히 누가 봐도 부당한 이런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네, 또 취준생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과연 차별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그것에 맞서서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취업 토크 잡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가 잠시 후 2부에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